그 다음 또 볼게요. 청소년 범죄 분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생각이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쭉 한번 보시고 300몇만 원씩 나와요. 이렇게. 이게 유튜브에 보면 조폭의 일상, 마약 거래, 범죄 무용담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고 MZ 조폭들의 새로운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경기 남부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남부청 남부 지역에서 담당한 경찰청에서 보면은 조직 폭력배의 통계가 보면 MZ 세대가 많다는 것. 또 마약 사범도 10대가 그 5년 만에 10배 늘어났다는 거.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뭐 걱정스럽다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범죄, 폭력을 배우고 모방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의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일일이 컨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범죄 영상에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 이런 거. 다음 또 볼게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연예인 한번 쭉 보세요. 이거 뭐 태진아나 이런 거 나오고 뭐 비방 유튜버 이런 분들 쩌양 이런 분들은 그나마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1억 배상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 벌써 태진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저 가짜 뉴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죽음, 사망.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과 생계를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다.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지금은 무슨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봐요. 외국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자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국 온라인 안전법,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를 만들었고 캐나다 마찬가지고 프랑스에서도 디지털 규제 컨텐츠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 이 자리냐, 제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법이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인터넷 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삭제 요구를 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똑같이 달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용자는 처벌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처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 못 잡는다 이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권한, 그리고 국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어차피 방미통일가 출발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OTT 서비스는 방송 못지않은 역량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준방송 사업자로 지정해서 유해 콘텐츠는 당연히 방미통일가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플랫폼이 대리를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도 국외 플랫폼의 대리인에게도 시정 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일과 안 나와서 방심위는 단순한 심의기관을 넘어서 디지털 폭력과 허위정보, 국민의 피해를 총괄해서 대처하는 실질적 규제 기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직무대리이긴 하지만 우리 반상권 우리 정식 명칭이 항상 길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랜 경험 있는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예, 글로벌 OTT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게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글로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준방송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죠.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사업자 관계 부처와 한번 예, 사업자 지위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님. 예, 위원장 직무직대와 같은 의견입니다. 고민하고 지금 국회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좀 잘 못 보셨나 아니면 심각함을 못 느끼셨나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법 제도화됐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미칠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저희도 걱정을 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11월에 법안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함께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